안경 설계입니다. 오늘 요번 주는 제가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 제가 영상을 조금 찍는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렌즈미터 사용하는 거 영상 찍는데 좀 늦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제가 몇 개를 찍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프리즘 처방의 프리즘 굴절력 확인과 베이스 방향 결정, 요게 다음 장인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제가 몇 장을 이렇게 찍어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몇 장을 찍어 왔는데,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보이는 렌즈미터 화면이에요. 저 이거 화면을 직접 찍은 거예요. 직접 찍은 겁니다. 요거 말고 제가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화면, 렌즈미터 화면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자, 보시면 0디옵터일 때, 0디옵터일 때 찍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0디 조금 제가 왔다 갔다 그랬다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 다 한 다음에 시도 조절까지 다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180도 요거 있죠? 요걸 가지고 시도 조절하는 거예요. 전원을 끄면은 요 안에 타겟, 노란 타겟이 안 보이잖아요. 검정색 선만 보이거든요. 그럼 그 검정색 선 가지고 선명도를 찾아서 시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카메라라서 지금 살짝씩 조금 어, 바뀌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도 조절 다 한 상태예요. 그러면 렌즈미터 안에서는 이렇게 타겟이 보입니다. 타겟이 보일 때는 밑에 보이시죠? 0디옵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측정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겟이 중앙에 오는지, 지금 타겟이 조금 중앙에 안 오는데 타겟 중앙에 오는지, 그 다음에 타겟이 선명할 때 0디옵터를 이렇게 다 가리키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요건가? 자, 연격도 확인했죠? 그 다음에 렌즈를 넣은 상태예요. 렌즈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흐려져요, 타겟이. 타겟이 렌즈를 흐렸을 때 흐려집니다. 근데 지금 초점 잡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그랬을 때 제가 밑에 측정 다이얼을 돌려서, 마이너스 2.75인가요? 마이너스 2.75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마이너스 300이구나. 마이너스 300의 디옵터를 했을 때 이렇게 선명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렌즈는 몇 디옵터 렌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라는 얘기입니다. 구면 렌즈 가지고 온 거예요. 구면 렌즈의 경우에는 모든 경선의 굴절력이 같기 때문에 수평, 수직의 선명도를 봤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3디옵터를 볼 수 있는 거죠. 3겹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 하나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건가? 다음에 제가 거치대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자, 요거는요. 토린 렌즈 우리가 측정할 텐데, 자, 요거는 잠깐만요. 토린 렌즈 측정하는 거. 자, 토린 렌즈 측정하는 건데, 토린 렌즈 측정할 때는 수직, 수평, 뭐 어쨌든 도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연격도 있을 때 렌즈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어긋나 보이죠? 아까처럼 달라요. 그냥 흐려진 게 아니라 뭔가 각도가 어긋나 보인다는 거예요. 각도가 어긋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렌즈를 회전시켜서 선명한 선이 나오도록 찾으셔야 돼요.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수직으로 선명하게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렌즈를 회전시켜줘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렌즈미터에서 토림 렌즈를 인점 찍거나 도수 확인할 때는 이미 굴절 검사가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SC가 결정이 되죠. 축까지도 결정돼요. 그러면 처음에 렌즈미터에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건가? 요거 말고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요건가? 이게 렌즈미터잖아요. 전원 크는 거, 여기 전원 켜는 거는 렌즈미터 좀 나는데 저기 보면 여기 다이얼이 있어요. 이 회전 다이얼, 타겟 회전 다이얼이라고 해서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의 각도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굴절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각도에 맞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맞춘 거는 180도예요. 그러면 축이 얼마란 얘기예요? 180도이기 때문에 180도 맞춘 거예요. 근데 만약에 SC 굴절 검사 끝나고 나서 45도다. 그러면 이 타겟이 45도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수직 수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45도와 135도로 타겟이 바뀌겠죠. 그 다음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이 최전다의 타겟을 60도로 설정해 주셔야 돼. 이게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렌즈미터 상에서 토릭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못 들어가요. 내가 대충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대충 외관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플러스 렌즈는 확인이 안 되는데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대충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80도다. 그러면 우리가 180도는 도수가 없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름하여 일명이라고 표현하 도수가 없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약주경선이 축방향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외관상 봤을 때 가장 얇은 쪽이 축방향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굴절 검사 끝에 SC가 축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얇은 쪽, 마이너스일 경우에요. 플러스는 외관상 판단이 안 돼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가장 얇은 쪽이 어디 들어가면 돼요? 180도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굴절 검사 끝에 축이 60도로 나왔다. 그러면 가장 얇은 쪽이 60도로 들어가면 돼요. 왜? 축 방향에는 도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도수가 약한 쪽이, 즉 약주경선이 어느 방향이 돼요? 축 방향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 같은 경우는 가장 얇은 쪽을 축 방향으로 정해서 180도가 축이다. 그러면 가장 얇은 쪽이 180도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도수를 잡는 거죠. 근데 선명상이 지금 아무리 도수를 측정 다이를 돌려도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렌즈의 축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선으로 지금 축이 어긋나 있는 거 보시나요? 이게 확대가 되는지 확대가 되네. 여기 보면 사선으로 요 중간에 보면은 코로나 타겟이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렌즈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수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이죠, 지금? 수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수직으로 선명할 때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밑에 도수를 읽어주면 돼요. 제가 지금 밑에 도수가 안 나왔는데 도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도수가 제가 이렇게 있죠. 도수를 지금 플러스 렌즈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한 거예요. 난시 렌즈, 토링 렌즈를 플러스 렌즈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렌즈를 읽어주는 거죠. 수직으로 선명하게 맞춘 다음에 플러스 렌즈를 읽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반대쪽으로도 측정이 돼야 되겠죠. 다시 수직 방향을 선명하게 찾았어요. 그죠? 그때 도수가 밑에 보이는데 도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보이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일 때 밑에 도수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수직으로 맞췄던 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수평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토린 렌즈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즉 강주경선과 역주경선의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 디옵터를 점점 키워가면서 처음에 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도수, 약한 도수를 보겠죠?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한 도수부터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도수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도수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중앙에, 타겟의 중앙에, 여기 검정색 선 중앙에 보이시죠? 검정색에서 중앙에 보이시죠? 요거를 중앙에, 타겟의 중앙에 오도록 해서 수직 수평 한쪽만 중앙에 오면 안 돼요. 양쪽 다 중앙에 오게 해서 렌즈에 인점을 찍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광학 중심점을 찾고 우리가
설계점, 광학 중심 찾아서 인점하는 거죠. 그럼 그 인점에는 세 인점의 중앙점이랑 뭐랑 맞추면 되는 거예요. 동공 PD, 그러니까 설계점이랑 맞춰주면 되죠. 기억나시나요? 설계점은 PD와 OH의 교점이에요. 설계점은 PD와 OH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론으로 설명드리고요. 제가 요번 시간까지 해서 아마 렌즈미터 결론이 거의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에 기반되는 국시 문제들을 몇 개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기말고사는 제가 보여드린 문제에서 기말고사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자료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렌즈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마이너스 렌즈가. 이것도 플러스 렌즈네? 왜 플러스 렌즈지? 이것도 플러스 렌즈네요. 똑같이. 제가 마이너스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꺼져요. 그래서 수시로 전원을 켜줘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렌즈 가지고 똑같이 뭐 어떻게 해요? 수직 방향으로 선명하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수직을 선명하게 찾고 수평 선명하게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에 타겟이 오도록 해줘야 돼요. 수직 찾고 수평이 얼마예요? 275도죠. 275 디옵터죠. 그럼 수직이 아까 얼마더라? 수직이 250 정도 되나? 200 정도 되네요. 2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수직 찾고 수평 찾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명하게 찾는 거는 축을 찾는 거죠. 도수를 찾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선명하게 받는 게 요 그림에서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200이 수직이 200이 선명했잖아요.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지금. 그럼 수직이 선명한 거잖아요. 수직이 선명한 거로 봤을 때 축이 수직이라는 거지. 그러면 수직 축의 선명 도수를 만드는 도수는 경선 어디예요? 수평 도수라는 얘기예요. 수평 도수.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수직이 축이잖아요. 우리가 렌즈미터 상에 보는 거는 축을 찾는 거거든요. 즉 도수가 없는 쪽을 찾는 거거든요. 도수가 없는 쪽이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수가 있는 쪽은 어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00 수평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200 경선이 만드는 아니면 90도 축을 만든 90도 초선을 우리가 이걸 초선이라고 그러거든요. 90도 초선을 만드는 경선은 수평 경선이다. 180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렌즈미터 상에서 봤을 때와 렌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를 혼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렌즈와 렌즈미터 상에서 보는 거는 엄연히 달라요. 자, 보면 제가 렌즈미터 상에서는 보는 거 뭐라 축 찾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90도가 선명하다는 얘기는 90도가 축이란 얘기예요. 근데 90도 축이란 얘기는 90도의 도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도수가 어디 있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200이 수평에 있단 얘기예요. 자, 반대로 수평이 선명할 때, 자, 수평이 선명할 때예요. 그럼 이게 지금 도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너스 300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 300이다. 그러면 축이 수평이라는 얘기잖아요. 180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수가 없는 쪽이 어디예요? 180도예요. 도수가 없는 쪽이 180도예요. 그러면 도수가 있는 쪽은 얼마예요? 90도가 되겠죠. 아, 이거 위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림 그릴 수 있나? 음, 안 되나 봐요. 제가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다시 이따가 제가 PPT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볼까요? 제가 이거는 뭘 그리려고 제가 몇 글 찍는데 그 챕터별로 뭔가 파트별로 제가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를 찍었나 봐요. 90도 선명한 거 마이너스 200 보이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0을 두 번째로 봐요. 마이너스 275네요. 그죠? 보이시죠? 마이너스 275.
마이너스 275. 자, 마이너스 200. 선명하게 잘 안 찍히네. 이거 거치대를 하나 사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 찍었다. 여러분, 잠깐만요. 완료. 사진 앱 저장. 이거 아니고. 이따가 그림으로 그냥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제가 뭘 찍었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구면 렌즈. 자, 구면 렌즈로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전체가, 뭐 어떤 방향성이 없고 전체가 다 선명하게 보여요. 구면으로 찍으면. 전체가 이렇게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렌즈 밑에 상에서 봤을 때 간혹 가다가 되게 약도수 있죠. 마이너스 0.50이나 마이너스 0.25. 분명히 이런 굴절 검사 후에 이런 렌즈가 이런 그 시력이란다. 이 검사 결과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확인이 외관상으로는 확인 잘 안 돼요. 그러면 렌즈미터로 확인을 하는데 렌즈미터로 확인할 때 안에가 타겟이 방향성이 있다 그럼 100% 토릭이에요. 근데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걔는 구면 렌즈입니다. 구면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원주 렌즈나 토릭 렌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왜?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지만 렌즈미터 상에서 받는 거는 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쪽이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을 때 축 방향에는 도수가 없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수직 방향이 선명하다. 그러면 수직에는 도수가 없다는 얘기고 수평에 도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되나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PPT로 들어와서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아까 처음에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 왜냐하면 0디옵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5를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봤을 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이너스 200을 봤을 때 수직이 이렇게 선명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5를 봤을 때 수평이 선명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에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00을 봤을 때 수직이 선명하다는 얘기는 축이 어디란 얘기예요? 90도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렌즈미터는 축 잡는 거라 그랬죠. 그럼 축에는 도수가 없으니까 도수가 있는 쪽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렌즈로 그리면 이거는 렌즈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렌즈에서 그리면 수직에는 도수가 없는 거고 수평엔 도수가 2위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터가 만드는 초선은요. 어느 방향이에요? 90도 방향이 되는 거죠. 초선은 축 방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축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꼴 초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거죠. 수평이 선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이 190도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75. 그럼 이걸 렌즈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수평에는 도수가 없다는 얘기고 수직에는 마이너스 275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명을 할 때 마이너스 275의 수평 초선을 만드는 경선은 90도의 마이너스 275가 되는 거죠. 제 말 혹시 이해되나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을 하실 때, 렌즈 밑 실습을 하든 뭐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렌즈를 보는 거랑 렌즈미터를 보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렌즈상에서 그리는 건 순전히 그냥 말 그대로 도수가 어느 쪽인지를 보는 거예요. 도수가 어느 쪽인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평에 도수가 있다. 그러면 수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수직엔 도수가 없다. 수직에 0을 하는 거죠. 순전히 그냥 그 경선이 가리키는 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렌즈미터를 그리는 거는요. 이거는 뭘 찾는 거라 그랬죠? 초선을 찾는 거고 초선을 찾는다는 거는 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두 개를 헷갈려서 받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수직이 선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수가 수직이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이 제로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자, 수직은요, 축이에요. 축에는 도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수직은 도수가 없게 그리고 수평에는 도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렌즈를 여러 가지 사용해서 플러스 렌즈를 사용하고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렌즈 미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긴 찍었는데 이 초점이 잘 안 맞고 방향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좀 볼 수 있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전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뭐요? 키워드. 포인트 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도요, 누구는 검색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누구는 검색했을 때 영어 뚱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요, 키워드 차이예요. 내가 키워드를 어떤 걸 넣느냐, 그리고 키워드에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부도 똑같아요. 전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요 파트에서 핵심적인 단어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렌즈미터에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명한 게 초선이라 그랬잖아요. 렌즈미터는 초선 찾는 거고 축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명한 쪽이 90이다. 그러면 축이 90이라는 거고, 축에는 도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릴 때 수직 방향에는 제로, 수평 방향에는 마이너스 200. 이걸 말로 표현하면 수직 초선을 만드는 마이너스 2디옵터는 수평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즉 90도 초선을 만드는 마이너스 200은 그 수평경선 180도에 있다.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중간에 한번 끊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8-7번부터 진행을 다시 할게요.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8-7번에 보면, 이제 프리즘 처방의 프리즘 굴절력 확인과 베이스 방향입니다. 우리 렌즈미터 할 때 첫 번째 사용 용도 중에 어, 마지막 번호라 해야 되나? 마지막 프리즘 처방의 프리즘 굴절력. 프리즘 굴절력이 나오면 반드시 베이스 방향도 정해지겠죠. 렌즈미터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중간에. 자, 이거 내가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자, 요 선에서요. 요 검정색 긴 선 있죠? 이게 주경선이라 그래요. 요걸 주경선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쪼매난 거 하나 있고요. 긴 선 있고요. 요렇게 해서 선들이 있어요. 요걸 뭐라냐면 프리즘의 그 도수라고 여기도 있죠? 요거도 있죠? 프리즘 굴절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0.5가 되는 거고요.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렌즈미터 상에서는 측정 가능한 게 잠깐만요. 이게 더 있지 싶은데 500? 500까지 500 이상 되지 싶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완료. 삭제. 다시 전체 사진 보이는 게 있을 텐데. 1, 2, 3, 4, 5 제가 알기로는 6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이 안 비네요. 6까지 보인다. 그죠? 1, 2, 3, 4, 5, 6. 자, 이거 스크린샷해서. 자, 이거 스크린샷해서. 자, 보이나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여기가 중앙이에요. 1, 2, 3, 4, 5, 6. 그죠? 6프리즘. 그래서 6프리즘. 그래서 렌즈미터 상에서는 프리즘을 어디까지 측정 가능하냐 하면 6프리즘까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다시 돌아와서 6프리즘까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6프리즘까지. 그래서 사위로 인해서 안정 피로를 심하게 느끼며 프리즘 처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렌즈 비트 상에서 프리즘 측정을 하는 거죠. 프리즘 렌즈를 주문해도 되지만 프리즘 렌즈가 생각보다 조금 어지럽대요. 그래서 조제 가공을 할 때 약간 PD 조정을 하면서 조제 가공 PD 조정을 하면서 프리즘 렌즈를 우리가 처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굴절 검사를 하면 6프리즘, 8프리즘 이렇게 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평 사유가 꽤 많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면 그 없이 크게 쓰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프리즘 측정은요, 첫 번째, 프리즘 처방에 따라 조제할 렌즈에 인점할 때, 둘째, 만들어진 안경이 프리즘대로 처방되었는지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조제된 안경이 있는지 확인할 때, 요렇게 우리가 프리즘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프리즘 측정을 요렇게 하는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디옵터, 5디옵터, 2프리즘 베이스 220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하자는 얘기예요. 2프리즘 마이너스 220도 이렇게 세팅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220도 베이스가 220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타겟을 어디다가 220도 방향으로 맞춰주면 돼요. 자, 요게 40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요게 220이죠. 왜? 요게 180이 될 거니까. 그러면 타겟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중앙이 여기죠. 근데 타겟이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220도 방향으로 갔죠. 이렇게 세팅한다는 얘기예요. 도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150. 그 다음에 2프리즘이라 그랬죠. 2프리즘이니까 여기 보시면 한 칸, 두 칸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타겟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오른쪽에 보면 원래는 어디 있다고요?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세팅 방향에 따라서 내가 타겟만 그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타겟만. 만약에 120이 아니고 40도다 그러면 어디 있으면 돼요? 타겟이 이 프리즘에 40도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요? 그냥 순전히 타겟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돼요. 타겟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타겟의 위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한번 끊고 뒤에 한번 더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가 영상 앞에서 보여주던 거 영상 앞에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굴절 검사 보니까 거의 매번 학교 오실 때 굴절 검사가 진희서 교수님 있는 것 같던데 그때 한번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영식 교수님 계실 때 한번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입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영상에서 많은 걸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좋겠는데 제가 거치대 살 거예요. 수직 거치대 살 겁니다. 집에 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어요. 수직 거치대 사서 조금 더 선명하게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영상 좋은 영상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